자, 그러면 여기 이중 등록 금지. 이게 이제 12조 1항 조문인데 개업공사는 이중으로 중개사무소에 개설 등록을 하여 중개업을 할 수 없다. 당연히 이중 등록은 금지겠죠. 예, 그래서 등록이 일신연속이기 때문에 등록이 2개 이상. 이게 이중 등록이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서구에 등록을 했는데 연수구에 가서 등록을 또 한 번 했다. 그럼 관할을 달리한 이중 등록이죠. 서구에서 공인인증 개공으로 등록을 했는데 이분이 법인의 대표자로 등록을 다시 한 번 한 거예요. 그럼 이건 종대를 달리했죠. 그럼 관할을 달리하든 종대를 달리하든 이중 등록은 전면 금지. 그럼 이중 등록에 걸리면 양쪽 다 등록을 반드시 취소합니다. 등록을 반드시 취소한다를 저는 뭐라고 부른다고요? 필취. 다른 분들이 이걸 절대적 등록 취소라고도 불러요. 시험에서도 절대적 등록 취소라고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필취로 부르고 있고 반드시 등록 취소한다. 그 다음에 이중자에 걸렸거든요. 이중자에 걸리면 1-1이라는 얘기죠. 1이 이중이니까. 그래서 1-1. 그래서 이중자에 걸리면 1-1이다. 이게. 자, 그래서 이제 제재를 위주로 기억을 해 주시고요. 다음, 이중소속 금지 내려갑니다. 그 동그라미 1번에 지금 뭐라고 써 있냐면 이게 12조 2항 조문인데 개업 공인인증사, 소속 공인인증사, 중개보조원 및 사원 임원. 이들이 중개업에 종사하는데 전체죠. 이들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고요? 개업공사 등이란다. 그러면 개공, 소공, 보조원, 임원, 사원은 다른 개업공사의 소공사, 보조원, 임원, 사원이 될 수 없다. 그래서 이게 이중소속 금지 규정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결국은 한 중개사무소에만 근무해라 이 얘기죠. 그러니까 소속이 2개 이상 안 된다는 얘기죠. 이게. 그러니까 중개업 종사 전체는 금지예요. 그럼 이중속의 실태를 따져보면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개공 A께서 중개사무소 열었는데 영업이 너무너무 안 되는 거죠. 그래갖고 다른 개업공사의 소공이나 중개 보조원이 되는 거예요. 이거 안 된다는 얘기죠. 이분이 법인의 임원 또는 사원을 겸직합니다. 이것도 안 된다는 얘기고, 이분에게 고용된 소공이나 중개 보조원이 있어요. 이들의 능력이 탁월하여 여기 A한테 고용이 되는데 B한테 또 고용이 되는 거예요. 이거 안 된다는 얘기죠. 나아가 이들이 임원 사원이 된다. 이것도 안 된다. 그러니까 개업공사, 중개보조원, 소속공사, 임원 사원은 다른 개공의 소공보조원, 임원 사원이 될 수 없다. 그래서 한 중개사무소에만 근무해라 이 얘기예요. 이게 바로 이중소속 금지입니다. 그럼 이중소에 걸렸을 때 제재를 꼭 기억하는데 개공이 만약에 양다리 걸치다 걸렸잖아요. 그럼 개공이 양다리 걸치 걸리면 필취예요. 필요적 등록 취소에 1-1 이렇게 됩니다. 이게 제가 필취의 1-1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여러분들은 그냥 기억을 하라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뿐이지 시험에서는 낼 때 개업공사가 이중소속을 한 때는 등록이 취소되고 1년 이하의 제곱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찬다. 이렇게는 절대 안 냅니다. 이건 잘 안 물어봐요. 한꺼번에 묻질 않아요. 따로따로 물어봐요. 개공이 이중소속한 때는 등록이 반드시 취소된다. 맞죠? 근데 이걸 등록이 취소될 수 있다 그러면 틀렸어요. 따로따로. 또 개공이 이중소속한 때는 3년 이하의 제곱 또는 3,000만 원의 벌금에 처한다. 틀렸죠? 1-1이에요. 그러니까 이중자에 걸리면 전부 다 1-1입니다. 그러니까 따로따로 물어보고 우리가 기억을 할 때는 같이 가는 거예요. 이걸 병과라고 그러죠. 병과. 한 건의 위반으로 동시에 때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참고하시고. 그러니까 이제 기억을 하기 쉽기 위해서 같이 표현했을 뿐이지 시험에서는 뭐라고요? 따로따로 물어본다. 일단.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이해하시고. 그럼 소공이 만약에 양다리 걸치다 그래서 소공. 그럼 소공은 자격증이 있죠. 그럼 자격 취소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이걸 잘 물어봐요. 그러니까 이게 개공은 등록 취소 아닙니까? 근데 소공은 자격 취소 아니에요. 자격 취소 정도면요. 우리가 어떻게 딴 자격인데. 맞죠? 자격 취소와 등록 취소는 별개의 문제죠. 그러니까 자격 정지를 당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소공이 이중소가 걸리면 자격 정지를 당할 수 있고 최고는 몇 개월? 6개월이죠. 6개월이고 1-1이죠. 이렇게 됩니다. 이중자에 걸렸습니다. 다만 자격정지 기간 중에 있는 소공이 양다리에 걸쳤잖아요. 그럼 자격정지 기간 중에 소공이 양다리에 걸치면 이때는 자격 취소예요. 업무함과 똑같기 때문에. 그래서 자격정지 기간 중인 소공. 이게 그 얘기라고 했어요. 갑에게 고용된 소공사 을인데 이자가 자격정지 3개월 먹었죠. 그러면 자격정지 받았으면 쉬게 해야 되거든요. 일 시켜버리면요. 개공은 등록 취소예요. 그 다음에 소공이 이제 쉬게 했거든요. 쉬어라. 근데 소공이 쉬면서 이거 알바로다가 우리
개공한테 다시 소공으로 고용되는 거예요, 또. 그럼 자격정지 기간중인자가 업무했죠, 이거? 자격 취소해버리죠. 평상시 이중소건 자격정지. 자격정지 중 이중소건 자격 취소. 그래서 이걸 주의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소공은 자격정지다. 그리고 1-1이에요. 그럼 보조원은 자격도 없고 등록도 없죠. 그러니까 보조원은 1-1 뿐이에요. 그래서 이중속 제재를 위주로 기억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그 참고사항인데, 거기 메모가 지금 돼 있는 것 같은데, 거기 그 동그라미 1번 밑에 별 표시에 휴업기간 중이나 업무정지 기간 중에도 이중소건 금지된다 그랬죠? 이건 뭐 당연한 얘기고, 그 밑에 있는 거. 임원이 그 법인의 분사무소의 책임자가 되는 것은 이중소속이 아니다. 그러면 우리 임원 중에는 자격증 있는 자가 있죠? 그럼 자격증이 있는 임원이 그 법인이에요. 그 법인의 분사무소의 책임자가 되는 겁니다. 이건 이중소속의 문제가 아니고 인력 배치에 관한 문제죠. 맞습니까? 그러면 만약에 법인에 근무하고 있는 소공사가 그 법인의 임원이 되는 경우는 이중소속으로 볼 수 없다. 맞습니까? 맞았죠? 그러니까 법인에게 근무하고 있는 소공사가 그 법인이라고 그랬죠? 그 법인으로 임원으로 근무합니다. 그럼 이건 이중소속의 문제가 아니죠? 인력 배치가 나오죠. 이걸 2번이나 물어봤으니까 감 잡아두세요. 같은 법인이라면 상관없다는 얘기죠? 인력 배치가 나온 문제니까. 그래서 이제 그 정도. 근데 아무 얘기 없이 이렇게 된 거예요. 소공사는 개공이 될 수 없다. 소속공사는 개공이 될 수 없다. 소속공사는 개공이 될 수 없다. 뭐죠? 5를 또 0이라고 하는 분에 처음 만났 또. 우리가 5x 그러지 0x 안 해요. 이제 거의 뭐 아니할만 미쳐가고 있는 거네. 5죠? 기출에서 어떻게 물어봤느냐? 소공사는 중개보조원이 될 수 없지만 개공은 될 수 있다라고 낸 거예요. 소공은 중개보조원이 될 수는 없지만 개공은 될 수 있다. 맞아요, 틀려요? X죠. X죠. 어디가 틀렸어요? 개공이 될 수 있다. 틀렸죠? 소공은 개공이 될 수 없습니다. 그만두면 될 수 있잖아. 그럼 안 된다 그랬어요. 소공은 등록 신청할 수 없다고 그랬죠? 등록 신청을 할 수 있는데 안 받았잖아. 그러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인이기 때문에 출제도 그걸 염두에 두고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공이란 말 자체가 이미 중개사무소에 근무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소공은 개공이 될 수 없어요. 맞습니까? 그러나 법인의 소공이 그 법인의 분사무소가 책임자가 된다든가 그 법인의 임원이 된다. 이건 이중속이 아니죠? 감 잡았어요?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차이점 이제 잠깐 정리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등록증 양도대여 금지는 우리가 자격증 양도대여 금지가 똑같아요. 그러니까 가볍게 이해하는데 등록에 대한 권리를 넘기는 게 양도, 다음에 빌려주는 게 대여고 의무문상을 따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다음에 다른 사람에게 개공이 자기의 성명이나 이번엔 상호도 들어가요. 상호를 사용해서 중개 업무를 하도록 주는 겁니다. 이거 안 된다는 얘기죠? 대여와 똑같아요. 그러면 등록에 대한 권리, 양도, 대여, 다음에 성명, 상호 사용하여 업무하겠다. 이때는 등록 취소해버립니다. 필취죠. 필요적 등록 취소고 1-1이에요. 이렇게 되고 그러면 양수대여 받는 행위도 금지겠죠? 다른 사람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 업무하는 건 금지겠죠? 이자는 1-1이죠. 이때 양도 대여한 자, 받은 자 신고를 했습니다. 포상금 주는 거 맞겠죠? 예, 포상금 지급 대상이 되는 거죠. 이렇게 되고 자격증 양도 대여가 똑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부정 등록 금지인데 부정한 방법으로 개설 등록을 했어요. 당연히. 그러니까 이거는 뭐 당연히 금지죠. 그러니까 공무원한테 부정한 청탁을 하여 등록을 했다. 부정등록이에요. 대표적으로. 그럼 이때는 무자격자가 등록한 거 똑같아요, 지금. 그러니까 등록 취소해야 되겠죠. 부정 등록자는 등록을 취소합니다. 등록을 취소하고 3-3이다.
어떤 분이 모의고사에 그렇게 물어봤던데,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개설 등록을 한 자도 개업 공인중개사이다.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개설 등록을 한 자도 개업 공인중개사이다. 맞나요? 근데 그런 지문들은 바람직하지 않죠.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자를 개공이라 하면 저는 이런 얘기 잘 안 하죠. 그러니까 이제 용어를 보는 관점에서 개설 등록을 한 자가 개공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물은 건데, 그럼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자도 개업공인사이다. 맞았다고 냈던데 바람직하지 않죠. 시험에 물어볼 일 제로예요. 이런 거 물어보면 시험지 확 찢어버려야지.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이거는. 맞죠? 우리가 개공을 개설 등록을 한 자다라고 하고 있는데 이 얘기는 적법하게 개설 등록을 한 자를 얘기하는 거지. 맞죠? 이자가 무등록업자냐라고 물어본다면 내가 이해를 해요.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자, 무등록업자는 아니죠? 일단 등록은 돼 있잖아요. 이중 등록한 자는 무등록 중개업에 속한다. 이중 등록을 하고 중개업을 한 자는 무등록 중개업에 속한다. 틀렸죠? 무슨 말인지 되세요? 이런 것들을 중개업법 시절에 물어봤거든. 중개업법 시절에. 옛날 호랭이 담배 피던 시절에. 시험지가 밖으로 유출이 안 됐을 때 출제자가 아니할 말로 지 꼴리는 대로 내버리는 거지. 이런 거 지금 안 통하죠. 시험지 들고 나오죠. 예전에는 시험지 못 들고 나왔어요. 두고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개판으로 내더라도 할 말이 없는 거야. 증거가 없는데, 시험지가 없는데. 맞죠? 그래도 소송 제기하고 막 그랬었는데 어쨌든 지금은 문제지를 들고 나오기 때문에 자꾸 하나 척자에 점 하나 찍은 것도 지금 모두 정답 처리했잖아. 이거 안 찍은 것도. 맞죠? 축척. 적이라고 내는 바람에 작년에 한 문제 모두 정답 처리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런 거 안 통합니다. 근데 이제 이런 식의 지문이 모의고사에 있었는데 생각이 나서 그래갖고 내가 깜짝 놀랐는데 이걸 연습할 필요가 있을까? 내가 나한테 감수를 좀 해달라고 그랬었는데 내가 그냥 놔뒀어. 근데 이제 이런 거 보면은 여러분들이 이런 지문들을 보면 아주 불쾌하지. 기분 나빠.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보면서 이거 한민호한테 공부하면서 이런 거 들어본 적이 없는데 내가 이거 제대로 하고 있는가? 이런 의심들을 하잖아요. 그럼 그런 의심들을 하시는 분은요, 제 강의를 안 들으셔도 돼요. 그냥 가셔서 그냥 다른 거 들으세요, 그냥. 라고 하면 안 되겠죠? 근데 이제 어쨌든 저는 이제 철저하게 시험에 포커스를 맞추고 지문 연습을 할 때도 기출 지문이 보통 우리가 시험에서 70% 이상이 기출 지문에서 나와요. 70% 이상이 기출에서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기출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문제가 누적되다 보니까 결국은 출제자들 출제를 하면서 최근의 기출 문제는 반드시 봐요. 다. 출제자가 다 봅니다. 보고 문제를 내게 돼 있어요. 그렇게 지침을 줘. 다. 주기 때문에 기출 문제를 무조건 중시해야 되고 여기서 이걸 살짝 바꿔서 미루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70% 정도는 기출에서 나온다는 얘기죠. 여기를 안 벗어나. 문제는 근데 당락을 결정하는 게 30%라는 얘기죠. 나머지 30%. 여기서 이제 우리가 득점을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많이 봤던 부분들. 그러니까 저도 이제 강의를 올해 지금 20년째 아닙니까? 20년째 하다 보니까 내가 초창기 강의할 때는 엄청난 내용을 강의했어요. 진짜. 쏟아붓습니다. 여러분들한테. 그러면 이게 좋은 거냐? 아니더라 이거예요. 나올 것만 하자 이거지. 그죠?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차츰 후반부로 가면서 8월달, 9월달 쪽에 가면서 저한테 여태까지 수업을 들으면서 한 번도 못 들어본 지문은 나올 가능성이 제로다. 그 말씀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아셨죠? 그러니까 믿고 따라오시라는 얘기죠. 결론은. 그러니까 이제 부정등록 필취에 몇 년? 3년이에요. 이거 무자격자가 등록한 거 똑같기 때문에 무등록 중개가 똑같이 3-3으로 처벌합니다. 이 정도.
자, 그러면 등록 위반에 대한 제재 위주로 기억을 해 주시고요.